이국제의 정보 톡톡. 부모는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를 꾸짖고 반성하도록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죠.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고치고자 꾸짖는 중에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에게는 반성의 기회 대신 속상한 기억으로만 남게 되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현명하게 꾸짖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에게 진정 도움이 되도록 야단치는 것, 생각처럼 잘 되시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자라면서 정말 약이 되게 잘 야단 맞은 기억이 많이 있으신지요? 아마 혼나고 야단 맞은 기억 중에 상당한 경우는 너무 아프거나 무섭고 억울했거나 속상하고 서러운 느낌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반면 어린 나이에도 꾸중과 야단이 신뢰와 사랑으로 느껴져서 진심으로 반성했던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꾸짖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야단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문수정 박사가 제안하는 훈육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세요.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의 마음, 화나고 실망스럽고 좌절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때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위로 야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호흡을 하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숫자를 세던 꾸짖기라는 행동으로 돌입하기 전에 먼저 상한 부모의 마음을 보살피고 가라앉혀야 화풀이가 아닌 꾸중을 진정 아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행동을 한 이유와 정황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아무리 변명처럼 생각되더라도 아이가 그 행동을 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이 너무 약 올려서 홧김에 주먹이 나갔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덩달아 욕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은 옳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게 한 아이의 욕구와 감정은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로서 존중받고 싶었는데 동생의 놀림이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한 팀이라는 걸 인정받는 게 중요해서 욕까지 따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가 난 부모의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아이의 행동의 이유와 정황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꾸중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아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단 맞는 아이는 억울해져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하느라 성장하는 데 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꾸중을 할 차례입니다.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꾸중의 초점을 구체적인 행동, 즉 거짓말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등에 두고 아이의 인격이나 개성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꾸중은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성적을 이따위로 받아놓고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다니냐라든가 이런 인신공격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꾸중 또는 넌 말투가 왜 그러니? 와 같은 성격, 외모, 말투, 취미 등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나무라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둘째, 왜 무엇 때문에 꾸중을 하는지 아이에게 정확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가급적 일관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여러 어른이 있을 경우에 꾸중할 내용에 대해 제각기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내세우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셋째, 꾸중도 아이의 기질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여리고 섬세한 아이는 무섭게 야단치기보다는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는 잘못을 당장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어른의 권위로 꺾으려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질적으로 센 아이들은
특히 평소 신뢰와 애착 관계를 잘 쌓아서 꾸중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의 권위가 느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철저하게 지금 여기의 행동을 지적하도록 합니다. 꾸중하다 보면 과거 잘못된 행동을 싸잡아서 혼내거나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가 인생을 망칠 거라는 식의 저주로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지나친 일반화는 현재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자 한 본래 의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단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아이는 당연히 분노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다섯째, 꾸중의 표현은 한 번에 한 가지에 국한시켜서 간결하고 단호하며 대안 제시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시키는 일도 못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이런 꾸중은 말만 길지 뭘 어떻게 고치라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반면에 동생 때리지 마. 동생에게 원하는 것을 말로 해봐. 이렇게 구체적이고 대안을 포함한 꾸중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꾸중한 다음에는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한 후에 바람직한 행동이 시작되면 반드시 칭찬해 줘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꾸중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적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이의 자원과 강점, 매력에 대한 깊고 강력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녀와 든든한 신뢰와 사랑의 유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혼내고 야단치는 행위의 주체는 부모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나고 야단 맞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대상에서 우리 자신을 꾸중할 수 있는, 즉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줄 때 쓰는 표현이 아닐까요? 즉 부모로서 우리가 진정한 꾸중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그 권위를 부여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중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들, 예를 들어서 존중, 배려, 책임감, 성실성, 용기 등을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를 자녀에게 인정받는 게 전제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현명한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부모 노릇은 참으로 어려운 삶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는 순간에도 자녀를 꾸짖을 때와 마찬가지의 존중과 적절함,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격려하면서 용기 내서 조금씩 나아가기로 합시다. 부모이기에 우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